여러분, 혹시 금지된 사랑에 빠져본 적 있나요?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인데 멈출 수 없었던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날 밤,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작은 작업실. 창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35세의 재벌 총수 이서연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서연 씨, 사진작가 장한울의 거친 속삭임. 그의 뜨거운 손길이 서연의 어깨를 타고 내려왔죠. 한울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서연의 몸은 이미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가빠졌죠. 왜 안 돼요? 우리 둘 다 원하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한울의 목을 감쌌고 그들의 입술이 격렬하게 부딪혔어요. GTAI미 프랑스어 사랑 고백이 흘러나오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죠. 하지만 이 달콤한 밤의 대가는 너무나 잔인했어요. 대한민국 30대 그룹 총수라는 무거운 비밀, 세 번의 아픈 사랑,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짜 사랑까지. 37세 여재벌 총수 이서연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63층 펜트하우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는 여자의 눈빛은 왠지 공허해 보였죠. 또 혼자구나. 이서연 37세. 대한민국 30대 그룹 중 하나인 태양그룹의 총수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었어요. 세상은 그녀를 이서연 부사장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죠. 진짜 총수는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수십억 원짜리 그림들이 걸린 거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서연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았어요.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말이에요. 1장. 시골 소녀에서 그룹 총수까지. 전라남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서연이는 정말 평범한 농가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논밭을 일구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했죠. 엄마, 나 서울대학교 갈 거야. 18살 서연이의 당찬 선언에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방과 후에는 과외를 하며 학비를 모았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전국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한 서연이에게 태양그룹 회장 이태산이 장학금을 제안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똑똑한 아이구나. 이태산 회장과의 첫 만남. 그는 서연이의 당당한 눈빛을 보고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어요.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겠다. 대신 졸업 후에는 우리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 그때 서연이는 몰랐어요. 이 제안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대학교 4년 동안 서연은 최우등으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졸업과 함께 태양그룹에 입사해 말 그대로 신화를 써내려갔죠. 5년 만에 부장, 10년 만에 임원, 그리고 15년 만에 부사장까지 올라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태산 회장이 서연이를 딸로 입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진짜 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을. 서연아, 이제 내가 이 모든 걸 이끌어가야 한다. 이태산 회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날 서연은 37세의 나이로 대한민국 최대 그룹 중 하나의 실질적 총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비밀은 아무도 알면 안 되었죠. 재벌가의 양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2장. 서연이 30살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회사 일로 지쳐있던 그녀는 우연히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사진 한 장 찍어주실 수 있나요? 뒤돌아보니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김민수, 대학원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미소는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여기 벚꽃이 정말 예쁘네요. 처음 보는 분인데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서연은 그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괜찮아요. 저도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한 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만나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누나는 어떤 일을 하세요? 그냥 회사 다녀요. 서연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용기를 내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 누나가 좋아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설렘을 느끼는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민수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고 회사의 긴급 상황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야 했죠.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누나,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삶과 민수의 순수함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서연은 민수를 피했어요.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죠.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3장 두 번째 인연. 33살이 된 서연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경영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과 석학들이 모인 자리였죠.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남자가 서연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정우진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였죠. 40대 초반의 그는 날카로운 지성과 품격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부장적 문화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간적 유대감은 서구 기업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대답에 우진은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그가 서연에게 다가왔죠. 혹시 저녁 시간이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한국 기업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스턴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임원까지 오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진은 훌륭한 경청자였거든요. 그 후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이메일과 영상통화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철학, 문학,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 서연은 우진과 함께할 때 지적으로 충만함을 느꼈죠. 서연 씨, 나는 당신에게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느덧 12월이 되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진이 서울로 날아왔어요. 그들은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그날 밤 저녁과 가볍게 와인을 마시고 우진의 호텔방으로 왔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한 남자에 대한 간절함이었죠. 서연 씨, 우진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그들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목마른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하지만 현실은 다시 그들을 갈라놓았어요. 우진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서연은 한국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장거리 연애.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서연,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한국으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우진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었거든요. 우진 씨, 미안해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진 씨,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말씀드릴게요. 이해해 주세요. 이틀 뒤 우진은 일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장, 35세의 서연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 포럼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운명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익스코자, 당신이 한국의 이서연 씨인가요?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하는 남자. 장한울,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30대 후반의 사진작가였어요. 특유의 예술가적 기질과 자유분방한 매력이 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당신의 강연을 들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파리 시내를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서연은 평소와 다르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뭔가 이 남자에게서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들은 생강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울은 서연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슬픔에 대해 물어봤죠. 당신 눈에는 왜 이렇게 외로움이 서려 있나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사진을 찍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 남자가 자신을 너무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게. 그날 밤 한울의 몽마르트 언덕 작은 작업실에서 그들은 함께 있었어요. 서연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한울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손길은 뜨거웠고 서연의 심장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죠. 한울 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한울의 목을 감쌌고 그들의 입술이 격렬하게 만났어요. 그날 밤은 마치 꿈 같았어요. 창 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했어요. 한울의 거친 손길이 서연의 온몸을 어루만졌고 서연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죠. GTAI미 서연. 한울의 속삭임에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받은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한 달 동안 파리에서 보낸 시간들을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작은 비스트로에서.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서연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급한 연락이 온 거죠. 한울 씨, 저 한국에 가야 해요.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어요. 서연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울은 서연을 따라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서연의 진짜 삶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당신이 재벌이었던 거야? 우연히 서연의 회사 건물에서 그녀를 본 한울의 충격적인 표정.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한울 씨, 설명할게요. 설명? 한 달 동안 나를 속인 거에 대한 설명이요? 한울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자유롭고 순수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진짜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에게 나는 그냥 재미있는 일탈이었던 거네. 아니야, 한울 씨. 정말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울은 파리로 돌아갔고 서연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죠. 5장. 진짜 사랑. 37세가 된 지금 서연은 더 이상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세 번의 아픈 이별이 그녀에게 준 교훈은 명확했거든요. 자신 같은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운명은 참 묘한 법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둘러서 그만. 작은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가 부딪힌 남자. 강민철, 45세의 소설가였어요. 그는 서연이 떨어뜨린 책을 주우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민철이 서연에게 건넨 것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에리히 프롬의 책이었어요. 사랑도 기술인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서연은 이 남자의 깊은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앞선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성숙함과 안정감.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서연이 먼저 제안한 게 자신도 놀라웠어요. 평소에 그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민철은 소설가답게 사람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눈이 있었고, 서연은 그 앞에서 왠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은 뭔가 깊은 상처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알았어요? 글을 쓰다 보면 사람을 읽게 되거든요. 당신 눈에는 사랑에 대한 갈증과 동시에 두려움이 보여요. 서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남자는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주 만났어요. 서점에서, 미술관에서, 조용한 카페에서. 민철과 함께 있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평안함을 느꼈어요. 민철 씨, 저는 복잡한 사람이에요. 누가 단순한가요? 복잡하니까 더 흥미롭죠. 어느 비 오는 금요일 저녁, 민철의 작은 서재에서 민철이 사랑의 감정을 보인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민철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진실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민철 씨, 저도 울지 마세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민철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만났죠. 이번에는 달랐어요. 격정적이지도 계산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고 따뜻했죠. 정말 괜찮은 거죠? 서연 씨, 우리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그런 깊은 교감.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민철의 품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완전한 안식을 느꼈어요. 민철 씨, 네, 행복해요. 정말로. 3개월이 흘렀어요. 서연은 민철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정체는 숨기고 있었죠. 6장. 서연 씨, 오늘 제가 취재하고 있는 기사 때문에 태양그룹에 갔다가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어느 날 저녁 민철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무슨 신기한 걸요?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태양그룹 이서연 부사장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정말 우연의 일치겠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들킬 때가 온 건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분이 당신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민철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준 기사 사진. 그 속에는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서연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건 서연 씨. 설마. 민철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당신이 항상 비싼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것, 가끔 정말 중요한 전화를 받는다는 것. 민철 씨.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정말 태양그룹 부사장이에요?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민철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죠. 그럼 당신이 나에게 한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3개월 동안 나는 당신을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민철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민철 씨, 제발 들어봐요. 제가 숨긴 건 신분뿐이에요.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진짜? 재벌이 서민을 가지고 노는 게 진짜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처음이었죠. 저도, 저도 힘들어요. 정체를 숨기고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당신하고만 있을 때 진짜 저였어요. 민철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화나면서도 그녀의 눈물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서연 씨. 아니, 부사장님. 서연이 머리를 저으며 말한다.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서연은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차가운 시선을 받는 게 이렇게 아픈 건지 처음 알았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3개월 동안 나를 속인 것에 대한 설명이요? 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한다. 저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혼자가 되었어요. 또다시 혼자가 7장 사랑의 완성.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철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죠.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이번에도 끝인 건가? 63층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서연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어쩌면 자신 같은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건지도 모른다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민철이에요.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자 비에 젖은 민철이 서 있었죠. 들어와요.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당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민철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제게 보여준 모든 감정들이 거짓일 수는 없더라고요. 그 눈물, 그 웃음, 그 떨림. 모든 게 진짜였어요.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민철 씨, 그리고 깨달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민철이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 씨, 저는 당신의 신분이 뭐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서연 씨를 사랑해요. 정말, 정말이에요? 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요. 이제부터는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떤 비밀이든 함께 나눠요. 서연은 민철의 품에 안겼어요. 마침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민철 씨, 사실 저는, 네. 서연이 말을 하려다 잠시 한숨을 쉬며 말한다. 전 사실 태양그룹의 총수예요. 부사장이 아니라. 민철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총수라고요? 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겉으로는 아버지가 회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모든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라는 거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섭지 않아요? 이런 저와 함께 하는 게
민철은 웃으며 서연의 뺨에 키스했어요. 무섭긴요. 더 사랑스러운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서로를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었죠. 서연 씨, 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요?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과? 민철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말한다. 당신 같은 사람이어서 더 좋아요. 강하면서도 여린, 성공했으면서도 순수한. 민철이 서연을 침실로 이끌었어요. 이번에는 그 어떤 거짓도 숨김도 없이. 사랑해요, 서연 씨. 저도 정말 사랑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온전히 느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할 것 같았죠. 6개월 후, 여러분,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임직원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연이 연단에 섰어요. 저는 오늘부로 태양그룹의 실질적 총수임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회장 자리에 앉아있던 아버지 역할을 해온 숨겨온 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이미 계획된 일이었죠. 그리고 서연이 민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의 동반자를 소개합니다. 소설가 강민철 씨입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어요. 태양그룹 총수의 숨겨진 정체와 결혼 발표가 동시에 터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태양그룹은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민철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서연과 민철은 소담한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 농촌 지역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야. 좋네요. 당신다워요. 민철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새로운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제목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사랑의 기술이에요. 우리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서연이 웃으며 민철의 품에 안겼어요.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죠. 진정한 사랑을 찾은 여자의 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때로는 부와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서연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의 마음이었죠. 사랑해요, 민철 씨. 저도 사랑해요, 우리 총수님. 총수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서연이 민철의 가슴을 톡톡 치며 웃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줄까요? 그냥 서연이라고. 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재벌 총수도 완벽한 커리어 우먼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받는 한 여자 서연이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1년 후, 여보, 나 임신했어요. 서연의 환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민철은 원고지를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죠. 정말요? 진짜로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 됐대요. 민철이 서연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둘 다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죠. 우리 아이,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지, 이름은 뭐라고 지을지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아들이면 민서, 딸이면 서민이 어때요?
좋아요. 둘 다 우리 이름이 들어가니까. 8개월 후 출산. 으아, 힘내세요, 서연 씨. 분만실에서 서연이 진통을 겪고 있었어요. 민철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함께 호흡을 맞췄죠. 조금만 더. 머리가 보여요. 의사의 격려 속에서 마침내. 으앙.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다니. 서민아, 엄마야. 사랑해. 민철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공주, 정말 예쁘네요. 3년 후, 행복한 일상,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의 분위기로. 엄마, 아빠, 놀아줘. 3살이 된 서민이가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서연은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딸과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죠. 서민아, 이것 봐. 엄마가 높은 탑을 만들어줄게. 우와, 높다. 민철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리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게 되었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응,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우리 서민이 덕분에 육아하는 직장맘들의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역시 우리 총수님은 다르네요. 총수님 소리 그만해요. 서연이 웃으며 딸을 안고 민철에게 다가갔어요. 서민아, 아빠한테 뽀뽀해줘. 쪽? 아이의 순수한 뽀뽀에 민철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갈등의 시작. 4년 후. 하지만 모든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나 봐요. 서민이가 7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서연, 우리 대화 좀 할까? 어느 날 저녁 민철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 요즘 생각이 많아요. 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생각을요? 제가 너무 나약한 남편인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민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총수인데 저는 그냥 소설이나 쓰는 남자잖아요. 민철 씨, 아이 학부모 모임에 가면 다른 아빠들은 다들 의사, 변호사, 사업가인데 저만 소설가예요. 서연은 민철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소설가여서 좋은데요. 서민이도 아빠가 책 쓰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가정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나요? 서연은 당황했어요. 민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당신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성립되지 않아요. 당신이 있어야 저도 서민이도 행복해요. 하지만 민철의 마음속 깊은 열등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위기의 순간, 그 후로 민철은 점점 변했어요. 집에서도 말이 없어지고 서연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여보,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래요. 좋겠네요. 관심 없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그냥 소설이나 쓰는 사람인데. 서연은 답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민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서민이가 이런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자꾸 화가 났어요? 아니야, 서민아. 아빠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생각이 많으신 거야. 하지만 아이는 예민했어요. 부모의 미묘한 갈등을 감지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보, 저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정도 고향에 다녀올게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저 때문인가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제 문제예요. 그럼 함께 해결해요. 왜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여보, 제발. 민철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꼭 돌아와요. 네. 7일간의 기다림. 민철이 떠난 후 일주일. 서연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곧, 곧 오실 거야. 서연은 서민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민철이 보낸 소설 원고를 읽고 있었어요. 사랑의 기술. 제목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민철이 그들의 결혼 생활과 서민이의 탄생에 대해 쓴 소설이었거든요.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만은 그냥 평범한 한 여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철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재회와 화해. 일주일 후 민철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죠. 더 성숙해 보였고 결심이 선 듯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괜찮아요.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철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당신의 성공을 제 열등감의 이유로 만들었으니까요. 민철 씨, 깨달았어요. 당신이 성공한 이유가 뭔지. 뭔데요? 당신은 자신이 가진 걸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민철이 서연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저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소설을 읽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당연하죠. 당신의 글은 정말 아름다워요. 앞으로는 당신의 성공을 제 자랑으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저도 제 분야에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화해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10년 후, 서민이가 17세가 되었어요. 이제 엄마 아빠보다 키가 큰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죠. 엄마, 저 대학교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싶어요. 정말? 엄마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거야?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서민이의 당찬 모습에 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업인데? 사회적 기업이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사업을 하고 싶어요. 민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 아빠처럼 글쓰기도 잘하고 엄마처럼 사업 마인드도 있으니까요. 서연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딸이 자신들의 좋은 점을 모두 물려받은 것 같아서요. 또 다른 위기. 15년 후. 하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또 찾아오는 법이에요. 서연이 52세가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회장님, 유방암 2기로 진단됩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라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민철과 서민이에게 말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여보, 저 암에 걸렸어요.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죠? 유방암 2기래요. 수술해야 해요. 그 순간 민철은 서연을 꽉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서민이도 울면서 엄마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꼭 나을 거예요. 제가 엄마 간병할게요. 투병과 회복.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었죠. 의외, 서연이 또 토하고 있었어요. 항암제의 부작용이었죠. 여보, 괜찮아요? 민철이 서연의 등을 쓸어주며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서연은 거울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한때 그녀의 자랑이었던 긴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 있었거든요. 여보,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요.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민철이 서연의 빠진 머리에 키스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도 아름다워요. 서연은 민철의 품에서 울었어요. 정말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완치와 새로운 시작. 1년 후 서연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완전히 나으셨어요. 의사의 말에 서연과 민철, 서민이는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정말 나은 거예요? 네, 재발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서연은 민철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이요? 암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덜 겪었으면 해서요. 민철이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우리 서연이네요. 20년 후, 인생의 황혼기. 어느새 서연은 57세, 민철은 65세가 되었어요. 딸 서민이는 32세가 되어 자신만의 사회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엄마, 아빠, 제가 결혼 발표가 있어요. 정말? 누구와? 의사 선생님이에요. 제가 봉사활동하는 병원에서 만났어요. 서연과 민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 딸도 이제 자기 인생을 찾았구나.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 아빠처럼 서로 아끼는 사이가 되고 싶어요. 서민이의 결혼식. 서민이의 결혼식 날. 서연은 딸의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서민아, 정말 예쁘다. 엄마, 저 엄마처럼 현명한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그냥 너다운 모습으로 살면 돼. 결혼식장에서 민철이 딸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 작은 아이가 어느새 옆에 앉은 민철의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서연아, 정말 잘 키웠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자신과 민철의 결혼식이 떠올랐어요. 손자의 탄생. 2년 후 서민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예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본 순간 서연과 민철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네요. 정말 신기해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서연의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민준아, 할머니야. 건강하게 자라렴. 인생의 마지막 여행. 서연이 60세가 되던 해 두 사람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어요. 여보, 우리 세계 일주 해요. 갑자기 왜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못 가본 곳들 다 가보고 싶어요. 그들은 6개월간 세계 각지를 여행했어요. 파리에서는 하늘과의 추억을 되살렸고 보스턴에서는 우진 교수를 만나기도 했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부럽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으셨네요. 마지막으로 서연의 고향 전라남도를 방문했어요. 여기가 제가 태어난 집이에요. 낡은 시골집 앞에서 서연은 감회에 젖었어요. 이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황혼의 사랑. 지금 서연은 65세, 민철은 73세가 되었어요. 손자 민준이는 5세가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예뻐요? 민준이가 그렇게 보는구나. 할아버지도 멋있어요. 민철이 손자를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제일 멋있어. 저녁 무렵 손자를 딸에게 맡기고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죠. 여보, 우리 처음 여기서 만났죠? 아니에요. 처음에는 서점에서 만났잖아요. 아, 맞다. 서연이 웃으며 민철의 팔짱을 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아요? 저 같은 복잡한 여자와 결혼한 거 후회요? 매일매일이 축복이었는데요. 민철이 서연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3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당신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에필로그. 영원한 사랑. 마지막 인사처럼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서연이 70세가 되던 해 민철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평안한 잠 속에서 고통 없이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해요. 임종을 지키던 서연이 민철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준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했어요. 민철의 장례식에서 서연은 그가 쓴 마지막 소설을 낭독했어요.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5년 후 75세가 된 서연은 최고급 시니어 센터에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서민이와 손자 민준이가 자주 찾아와 주고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응,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할아버지는 할머니 마음속에 살고 있거든. 어느 조용한 저녁, 서연은 민철이 쓴 소설들을 다시 읽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성되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것인 것 같아요. 부와 명예, 성공과 실패, 인생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랑받았던 순간들이죠. 서연은 재벌 총수였지만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 건 권력이 아니라 민철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서민이로, 민준이로 이어져 가고 있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래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함께 늙어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용기를 내어 진짜 자신을 보여주세요. 서연처럼 말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완성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도 사랑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아직 사랑을 찾지 못한 분들께는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처럼 언젠가는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서연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소중하거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설레는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이것으로 재벌 총수의 사랑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